자, UR을 all로 읽는 네 번째 단어는 NURSE로 써져 있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면 UR은 all로 읽고요. 앞에 있는 N은 니은으로 읽고요. 예, 뒤에 있는 S는 시옷으로 읽고 마지막 E는 읽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읽어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nurse가 됩니다. nurse. 네, 따라해보세요. nurse. 뜻은 간호사님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이죠. 네, 의사 선생님들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nurse가 실제로 이 코로나를 막고 있는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nurse를 단어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nurse의 UR 발음을 생각해 두시는데 이 단어에서는요 UR 발음보다 같이 묶어서 공부하실 단어들이 있어요. 간호사가 nurse라면요 의사는 영어로 뭘까요? 의사는 영어로 네, doctor죠. doctor 아니고요. 네, doctor 아니고요. 네, doctor. 네,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doctor라면 환자는 영어로 뭘까요? 환자. 이 세 가지 단어를 묶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닥터도 아니시고 널스도 아니시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네, 우리는 무조건 환자입니다. 그러면 환자라는 단어부터 먼저 알고 계셨어야 돼요. 원래. 자, 닥터가 의사고요. 위에 거. 환자를요. PATIENT 라고 쓰고요.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TI가 쉬 발음이 나요. 네, 션. 이 TIEN을 션으로 읽습니다. 아주 특이한 발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따라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patient가 아니라요. patient. 네, 이 TIEN을 션으로 읽는다라는 것. 원래는 발음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션을 아주 강하게. 죄송합니다. 하나 더 그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네, 닥터와 널스께서 페이션트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단어를 꼭 묶어서 같이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nurse, doctor, patient. 네, doctor, nurse께서 patient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세 단어를 같이 묶어서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UR을 all로 읽는 다섯 번째 단어는 TURKEY입니다. 자, TUR은 어떻게 읽어요? 털. 네, UR이 all 발음이니까. 그 다음에 KEY는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열쇠, 자물쇠 할 때 그 열쇠를 키라고 했을 때 그 단어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TURKEY는 터키라고 읽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뜻이 있음을 알아두세요. 하나는 칠면조입니다. 이렇게 생긴 놈인데 지금 사진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이 벼이죠, 벼. 이게 머리에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나라 말로 뿔닭이라고 그러거든요. 뿔닭. 이게 저기 그 아메리칸 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뿔닭을 이제 이 보통 닭하고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새의 이름을 종류를 보통 칠면조라고 합니다. 이 칠면조를 터키라고 그래요. 터키. 그런데 인터넷에요 이 터키를 치면은요 보통 나라 이름하고 같이 나와요. 네, 보통 우리가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땡스기빙 데이, 그 추수감사절 때 먹는 요리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터키죠. 칠면조. 그런데 이게 나라 이름하고 똑같아요. 대문자로 주로 많이 쓰면 T를 네, 그 단어 위에 이 T를 대문자로 쓰면은요
이게 나라 이름으로 많이 쓰여요. 터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로는 이렇게 터키 딱 두 글자만 쓰죠. 나라 이름. 네, 소문자로 쓰게 되면 당연히 이제 칠면조라는 뜻이 되긴 합니다만, 예, 칠면조라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은 또 T가 대문자로 바뀌잖아요. 예, 게다가 이제 나라 이름하고 이제 헷갈리게 되니까 그 터키라는 나라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터키의 또 다른 그 외 뜻이 뭐냐면 바보, 겁쟁이, 뭐 실패작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은 이 말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 터키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그 전체 지도 보이시게 되면 세계 지도 오른쪽에 한국 보이시죠? 여기 네, 한국. 그 아시아, 여기 러시아,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어느 나라를 침공했어요? 여기. 네, 이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여기를 침공했어요. 원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또 다른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독립을 자꾸 주장하니까 러시아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과 군사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무력 침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그 외에 이제 이 다른 나라, 이 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이 많은 나라들은요, 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에 가입을 해서, 나토가 뭐냐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군사적인 협의를 맺은 상태예요. 우크라이나를 빼고. 네, 우크라이나는 원래 이제 러시아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나토에 들어갈 리가 없죠. 나토는 미국 중심의 군사조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이 러시아가 이 나토와 직접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 딴 얘기고, 자, 터키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밑에 있는 이 큰 나라입니다. 터키. 네, 그야말로 이 지중해, 여기 이 바다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지중해고, 네, 그 다음에 그 왼쪽이 유럽이고 오른쪽이 이제 아시아, 딱 중간에 있는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더군다나 이 터키는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 때라든지 또는 네, 그럴 때 군사적으로 많이 도와줬던 나라예요. 형제의 나라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터키라는 나라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칠면조의 뜻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22년 1월에 그 터키의 대통령인 에르도안이라는 현재 대통령이요, 1월 24일자로요 뉴스에 나왔는데, 현 터키라는 이름이 너무 기분 나쁘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라고 한다면 튀르키예로 변경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네, 터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요 튀르키예라는 말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튀르키예라는 말은 용감무쌍한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나라 이름을 바꾸는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터키라는 이름을 쓰지 않을 거고요. 대부분 튀르키예라고 아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신상에 이로우실 듯 합니다. 자, 어쨌든 터키는 칠면조라는 뜻만 남을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터키, 그런 나라 이름 아니고 칠면조라는 뜻으로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터키가 나라 이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UR을 all로 읽는 여섯 번째 단어는 PUR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앞에 피읍과 합쳐져서 Pearl이라고 읽으셔야 되는 단어고요. 뒤에 SE에서 E는 마지막 E는 읽지 않으니까 어떻게 읽을까요? Pulse라고 읽게 됩니다. PURSE 어떻게 읽는다고요? Pulse. 네, Pulse의 뜻은 지갑이에요. 네, 이렇게 생긴 지갑들을 Pulse라고 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좀 차이가 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지갑 그러면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Pulse고요. 또 하나는 WALLET라고 쓰고요. Wallet 따라해보세요. Wallet, Wallet, Wallet. 이게 지갑이에요. Pulse와 Wallet이 같은 뜻을 가진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를 일단 알고서 쓰셔야겠죠.
자, 우선 펄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펄스는요, 여성용 지갑입니다. 동전 지갑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그 둥근 형태의 지갑을 펄스라고 해요. 보통 동전용 지갑들이 주로 이렇게 생겼죠. 이 남성들의 네모난 지갑보다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지갑들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성용의 작은 핸드백들, 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용의 어떤 동전 지갑, 그걸 펄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월렛은 뭐냐면요, 월렛은 이렇게 그 서류나 이 지폐 같은 걸 넣는 납작한 그 지갑을 월렛이라고 그래요. 납작하고 네모난 형태의 지갑을 월렛, 그러니까 지폐용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물론 뭐 여성용, 남성용 이렇게 나누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뭐 남자 지갑, 여자 지갑 이렇게 뭐 특별하게 구별하지 않고 다 지갑 하듯이 영어에서도 보통 지갑 그러면 보통 월렛을 씁니다. 남자든 여자든. 네, 근데 이제 펄스를 남자한테 쓰지는 않아요. 네, 여성용 지갑을 무조건 펄스라고 한다라는 것. 네, UR이 들어간 오늘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펄스와 월렛의 차이를 기억해 두시되 R 발음이 들어간 펄스를 더 기억해 두시는 게 신상에 이로우실 듯 하겠습니다. 자, 7번째 단어는요, PUR, 똑같이 아까 펄스의 PUR, PLE로 끝났어요. 마지막 E는 읽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PUR까지만 읽으시면 pearl, 그 다음에 PL만 읽으시면 풀이 되죠. 풀. 네, 그래서 purple. 발음이 이상하게 제가 이제 굴리는 바람에 한글이 purple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purple 이렇게 써요. 그냥 purple. 네, 우리나라 말로 보라색이 되겠습니다. 한문으로는 자주색이라고도 하는 색깔, 파란색과 빨간색이 겹친 색을 바로 퍼플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 말로는 보라색, 자주색이라고 해요.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아하고 화려하고 풍부하고 한편으로는 고독하고 뭐 그런 다양한 느낌이 있어서요. 예로부터 이 왕실의 색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해요. 이 아주 품위 있는 고상함과 함께 이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게 해서 뭐 예술감이라든지 신앙심을 자아내기도 하죠. 네, 어쨌든 이 보라색은 참 귀한 색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좀 알아두시고요. 많이들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퍼플. 네, 이 단어가 UR 발음이 들어가 있는 7번째 단어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